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하지만 구강관리 미흡이나 질환 등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구강관리, 치아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치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 치료를 비롯해서 다양한 치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매거진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네, 건강매거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요. 위장장애로 연결이 돼서 전신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게 초기에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 구강 상태에는 어떤 치료가 적절할까요? 이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치과 공포증이란 단어가 네네. 생겼어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치과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무서움 때문에 치과를 가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구강 건강이 더 나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치과가 무서운 분들 또 치과 가서 마취할 때 통증이 무서운 분들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나왔다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에서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마취 때문인 경우가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네요. 네, 대부분들 이 주사기로 잇몸을 찌를 때 아프게 되고 또 이 치과 의사가 어떤 속도로 마취액을 주입하냐에 따라서 빠르면 빠를수록 아플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마취 때문에 고생하셨던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65세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인데 여기 지금 사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어금니 4군데 다 심겨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처음 수술을 하셨을 때 뭐 그냥 마취했나 보다. 두 번째 수술할 때는 마취가 좀 이거 생각보다 힘들구나. 이 네 번째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분의 머릿속에는 임플란트는 어떻게 심겠지만 마취가 너무 힘들어서 나 치과 못 가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치아가 이렇게 위 치아가 2개가 빠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도 치과를 1년 반째 안 가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랫니가 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막 알아보신 거예요. 과연 이 마취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오시게 됐고 저는 이분한테 어려운 방법을 설명한 게 아니고 보통은 우리가 마취할 때 주사기로 팍 찌르면 15초, 30초면 끝나거든요. 네네. 근데 최소 한 3분 정도 시간 투자만 해주면 이분은 편안한 마취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얼굴에 바르는 연고타임 마취제 비슷한 이런 표면 마취제 겔로 이루어졌는데 치료할 부위에 먼저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 앞니 위아래에 마취액을 발라주고 30초를 기다려서 이 부위가 잘 마취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일반 주사기가 아닌 무통 마취기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천천히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마취 끝나고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먼 길 하신 보람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이라 제가 원장님에 대한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마취가 이 정도라면 사실 치료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분 사실은 그날 주무시는 동안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마취가 무서웠던 분인데 주무시는 동안 9개 치아를 빼고 이렇게 7개의 임플란트를 심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1년 반째 이 윗니 빠져서 보기 싫지 않게 다녔을 텐데 마취가 이렇게 편하다면 사실 임플란트는 나는 별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앞으로 나 치료할 때는
이 편안한 마취 방법 써주시고 단지 수술이든 뭐든 깨어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마취만 편안해져도 서로 치과 의사와 신뢰도 쌓이고 이런 어려운 수술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마취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이런 표면 마취나 어떤 무통 마취기를 써서 2단계의 편안한 마취를 하는 치과 의사를 만난다면 아마 치과 치료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취하는 거 보통 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아, 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서부터 좀 환자를 많이 배려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좀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치과 치료할 때 또 그 무서움, 뭐 마취로 인한 통증 때문에 두려운 분들도 있지만 입을 열고 뭔가 기구가 들어왔을 때 구역질하는 분들도 굉장히 예. 많으시더라고요. 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것도 심리적인 원인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공포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료하다 보면 어떤 분도 계시냐면 이 턱을 달달달달 이렇게 떠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럼 근데- 치료하는 입장에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면 이분이 또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사실 상대의 마음을 잘 읽고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앞서서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공포증이 있는 분 중에서 치과 치료 아니라고 뭐만 이렇게 입속에 들어가서 닿는 네. 순간 구역질하는 분들이 맞아요. 생각보다 좀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하려고 하면 계속 구토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과에서 좀 하다가 선생님 죄송하지만 오늘 좀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기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3세에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계신 분이고 이쪽 치아 보면 이렇게 부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처를 못한 거죠. 왜? 기구만 들어가면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니가 지금 많이 움직여서 말씀하실 때도 너무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이제 여러 곳에 치과 가는 데마다 하도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나는 정말 이대로 다 망가질 때까지 그냥 써야 되나? 이런 어떤 고민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치과에서만 구역질이 나세요? 평상시에도 구역질을 계속 하시나요? 했더니 이분의 아주 놀라운 대답이 나는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바로 치과 공포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한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통 마취기와 어떤 표면 마취개를 이용해서 마취를 일단 쉽게 천천히 계속 제가 말을 시켰습니다. 아이고 멀리에서 오셨는데 힘드셨겠어요. 혹시 뭐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나요? 물론 대답은 듣지 않고 저 혼자 계속 떠들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하면서 마취를 했더니 이분이 마취하는 동안 구토 반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다행히 3단계 수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주무시면서 이제 전혀 구역질을 안 하는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됐고 그날 당일날 요 사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죠. 이 앞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시면서 이 구토 반사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분 계신다면 좀 근처에 여러 군데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충분한 설명도 듣고 신뢰를 쌓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치과 의사만 만난다면 이분처럼 앞으로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분이 이제 수술 끝나고 그 뒤에 실밥 끌러 오셨는데 그때 구토 반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처음 오셨을 때 충분한 설명도 해드리고 나름 신뢰가 쌓인다면 이런 구토 반사도 사실은 수면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 이분 말고도 제가 사실은 여러 명의 이 구토 반사 있는 분들을 봤는데 만약에 이 구토 반사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있는 경우라면 원인을 반드시 일반 의원에 가셔서 찾으셔야 되고 치과에 오셨을 때만 그렇다면 주무시는 방식이든
뭔가 세심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치과 의사를 만나서 마음적으로 안심하게 되면 이 구토 반사는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73세신데 5개 치아 빼고 이렇게 3개의 임플란트도 당일날 심고 더 이상의 이제 구토 반사 없이 아주 편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신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과 치료 중에 유난히 이제 올라오는 구역질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수면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가 있겠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이문 상태 좋지 않아서 여러 개 한 네네. 번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네, 경우에도 맞습니다. 수면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서로 신뢰가 좀 쌓이는 데 있어서 수면 치료는 상당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진료를 30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진통제를 항시 갖고 다니셔서 진통제 손님이라고 저희 병원에서 알려지신 90세 가까이 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은 사실은 달리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치아를 빼면서 마취할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하고 이상하게 어떤 고혈압밖에 없는데 혈전 억제제를 드시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분은 꼭 이를 빼면은 피가 잘 지혈이 안 돼서 본인이 너무 고생하신, 그래서 이가 아파도 계속 그냥 약만 드신 분이거든요. 거의 그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셨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89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고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밑에 검게 보이는 게 다 염증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갖고 계신 전체 치아는 18개입니다. 근데 이 18개 치아 중에 2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고름주머니가 있어서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계속 뼈저리가 생기고 잇몸이 붓는 거죠. 근데 이분께서는 치과에 가서 내가 입 빼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쉽게 그냥 진통제나 먹자. 그래서 이분은 재밌는 게 본인이 외출하실 때 입는 옷마다 진통제가 꼭 8알씩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은 당황하시는 경우가 식사를 하시다가 조금 불편해서 나 밥 먹고 약 먹어야지 하고 포켓에 딱 넣는데 진통제가 없으면 더 이상 이제 마음이 불안해져서 모임을 취소하고 댁으로 가시는 그런 생활을 사실 2년을 하셨는데 큰아드님이 벌써 6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그 큰아드님이 이분을 모시고 오셔서 제가 사실 이분을 쭉 분석을 해본 결과 전부 다 16개 빼고 연세 있으시니까 무리해서 심을 거는 아니고 13개만 심어드려도 틀니 안 끼고 편하게 쓰시겠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고 이 사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13개가 잘 들어갔죠. 그리고 이분께서 지금 2년 반째 사용하고 계신데 사실 추석 새고 바로 이제 정기 검진하러 오셔서 이분한테 너무 감사했던 게 이분이 오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송 박사, 그래서 나 오래 사는 게 다 박사님 덕분이야.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도 진통제 먹으면서 이렇게 2년 더 생활했다면 아마 내가 위가 고장이 나든 뭔가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리고 나 또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우리 아드님이요. 아드님. 그래서 아니 왜 아들한테 님자를 붙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나 안 하려고 도망가는데 나 붙잡고 무조건 하라고 한 게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드님하고 원장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 근데 사실 놀라운 거는 이 90세 연세인데 불구하고 이 치아를 잘 맞춰드려서 그런지 사실 제가 보기에도 한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근데 이 할아버지 재밌는 게 원장님 나 이거 너무 잘 먹고 했더니 다들 나보고 농담한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90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80도 안 돼 보이는구만. 그 정도로 사실 이 치아를 잘 만들어서 드시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이분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사실은 90세 되신 분도 이런 용기를 내서 아드님의 떠밀림에 의해서라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잘 드시니까 그 아드님은 얼마나 효자분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근처에 잘 상담을 하셔서 너무 진통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치과 공포증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분처럼 한번 용기를 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수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를 수월하게 받으셨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도 그럼 수면으로 하면 훨씬 더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저기가 있습니다. 저도 치과 의사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려고 저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저도 막 긴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작 20분 치료받았는데 끝나고 나면 막 이런 데가 다 결리는 것 같고. 긴장해서 그렇죠. 네. 네. 근데 하물며 내 몸에 쇠가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25년 전에 수술할 때만 하더라도 네 군데 수술을 하면 한쪽하고 일주일 후에 한쪽하고 또 일주일 지나서 하거나 2주 정도 지나서 하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수술할 때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얼굴이 창백하세요. 그래서 혹시 너무 힘드시면 좀 수술 오늘 안 하시고 미뤄도 돼요. 그러면 이분의 대답이 원장님 이제 이게 어떤 때 기계 소리가 나고 어떤 때 뭐 원장님이 달라고 하고 이게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알게 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비슷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5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인데 지금 이 치아가 정확하게 21개가 있으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브릿지를 해서 잘 쓰고 계셨는데 문제는 2달 전부터 이 21개 치아가 동시에 다 움직인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봐서는 동시에 움직였다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안 좋기 시작했는데 적당히 계속 그냥 미루시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치아가 너무 많이 움직이고 이제 죽 정도 드시는데도 너무 힘드시니까 인근 치과에 가셨더니 혈압이 있으시고 75세나 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아를 하루에 1개씩 아니면 2개 3, 4일 간격으로 거의 한 달 반 동안 이를 뽑아야 되고, 또 일부 치과에서는 4, 5개까지 한 번에 빼되 일주일 간격으로 5주 정도 빼겠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치아가 다 빠지고 나서 뼈 이식을 좀 해놓고 그 상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지나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제안받은 거는 거의 한 달에서 2달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를 1~2개씩 빼야 되고, 또 그로부터 거의 한 1년 반이 지났을 때 임플란트가 완성되니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찾아오시게 됐는데 저는 이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빼면서 당일날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 있으셔서 이분한테 오늘 치아는 사실 다 뽑을 수도 있고요. 혈압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무시는 동안 하게 되면 스트레스나 이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치아를 다 빼게 되고 그 상태에서 16개든 20개든 개수만 결정해 주시면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부탁을 2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원장님, 지금 바쁜 거 좀 아는데 지금 좀 수술해 주세요. 저 오늘 다시 제 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여기 겁나서 못 올지도 몰라요. 2번째는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16개, 18개, 20개 선택하라고 했는데 저 20개 해주세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많이 심어 놓으면 나중에 좀 치과 치료가 쉬울 것 같아서 오래 쓰기 위해서 좀 최대한 심어 주세요.
그래서 이분 주무시는 동안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당일날 이렇게 21개 치아를 빼고 20개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식립이 잘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댁으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나서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 따님이 어머니들 모시고 왔던 거거든요. 이제 공격이 시작된 거죠. 아니 누나, 엄마가 75세나 되고 혈압도 있는데 이거 한 번에 다 빼면 엄마 큰일 나면 누나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이 누나분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꼭 오시면 저한테 원장님 저 3명의 동생들한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라 정말 우리 어머니 치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4달 1주 만에 잘 완성이 됐고 이 부근 분들은 지금 전부 다 치아를 한두 개씩 빼는 게 아니고 나이가 70이 넘고 혈압이 있어도 이분처럼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제 다 인식을 하신 네. 그런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주무시는 동안 이렇게 빼고 저희가 사실은 특수 처치를 마사지를 좀 해드리고 했는데 이분을 다음날 저희 직원이 전화를 드린 거죠. 어머니 혹시 어떻게 많이 불편하신가요? 근데 이분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예전에 하나 뽑았을 때나 뭐 별반 비슷해. 오히려 더 안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한두 개 빼는 거나 여러 개 빼는 거나 이게 무의식 중에 했느냐 의식 있는 상태에서 했냐 그리고 마취도 팍팍 그냥 찌르면서 했냐 편안하게 무통 마취와 표면 마취를 써서 했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음날 느끼시는 통증의 정도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는데요. 많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과를 가까이 할수록 치아 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고 치아 상실의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실천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뭐 사고나 노화 등으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이를 대체하는 치료법으로 임플란트 치료법이 각광받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여전히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치과 의사인 저도 스케일링 하려고 해도 저도 긴장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치료가 아닌 내 몸에 임플란트 뭔가 새로운 구조물을 삽입하는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한 통증은 더 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2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시는 동안 식립을 하게 되면 정말 편안하게 끝날 수가 있겠죠. 네, 수면 한숨 치료. 자고 나서 다 끝났네? 얼마나 편합니까? 2번째는 원장님이 풍부한 경험과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수술법, 저런 수술법 여러 가지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이 잇몸 뼈 상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춤형의 수술을 해줄 수 있다면 그만큼 편한 거죠. 예를 들자면 치아가 빠져서 오셨을 때 잇몸을 쫙 갈라서 수술할 건지 아니면 종이에 펀칭하듯 가볍게 하는 수술법을 알고 계신지 이런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간단한 수술법에 있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박서진 아나운서님 혹시 이 잇몸 폭이 어떤 것 같아요? 이쪽은 많이 좁은데요. 좁죠? 이쪽은 좀 괜찮고요. 여기는 한 3배 되죠? 예. 이분께서는 사실은 72세 나이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면서 틀니를 잘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 틀니 기둥으로 쓴 양쪽 치아가 자꾸 움직이고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직감적으로 아이고 이것도 내일을 빼는 상황이 오겠구나. 그러면 이 일을 안 빼려면 어떡하지? 임플란트 하자. 그래서 여러 군데 치과에 갔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이 왼쪽의 좁은 폭 때문에 임플란트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끝엔니하고 앞니 2개 깎아서 여기는 5개 브릿지 해주고 이쪽만 임플란트를 하시죠. 이런 치과가 있었는데 이분은 네일을 왜 자꾸 깎어? 나는 임플란트 하고 싶은데. 그래서 또 일부 치과에 갔더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뼈가 너무 얇으니까 잇몸을 많이 절개해야 되고 뼈 이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잇몸이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기존에 끼던 틀니를 2달간 끼울 수가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뼈 이식이 많이 된 데가 4개 되기까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분의 입장에서는 6개월 후에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소개해준 치과에서는 1년 4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기간이 지나야 이 왼쪽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분이 오셨을 때 제가 이제 틀니를 바로 쓰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잇몸을 상처를 덜 내야겠다. 그래서 이 2번째 사진 보시면 뭐가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죠. 1.25 지름 아주 작은 거죠. 이 핀을 갖다가 5개를 위치시키고 CT 사진을 찍는 겁니다. 네. 그러면 뼈의 방향에 따라서 좋은 방향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만약에 15도 정도 꺾어야 되면 15도 꺾어주고 1mm 정도 이동시키는 게 좋으면 이동시키고 각도도 꺾고 그래서 이 맨 끝에 사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5개가 당일날 심겨진 사진인데 꿰맨 자국이 없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2가지를 만족하셨는데 하나는 수술이 끝나고 최소 2달간 틀니 장착하면 안 됩니다 했지만 이렇게 잇몸 변형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틀니를 당일날부터 끼웠던 아주 좋아하셨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상처를 안 내고 정교하게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이에 펀칭하듯 하니까 이렇게 상처가 없는 거거든요. 무절개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은 4달 만에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4달 뒤에 사실은 잘 쓰셨기 때문에 이 맨 끝에 안 좋았던 치아도 지금은 아주 건강해지는. 왜? 이 치아가 지금 이 오른쪽에서 힘을 많이 받아주니까 왼쪽에 무리할 일이 많지 않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틀니를 잘 쓰시더라도 이 남아있는 치아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더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사실 앞으로 남은 100세 시대 기준으로 30년을 아마 임플란트와 함께 쓰신다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검사할 때 정기검진 때 오시면 원장님 저 이제 아무데나 식당 가고 아주 좋아요. 왜요? 옛날에 틀니 꼈을 때 식사하면 그 안쪽에 뭐가 자꾸 고이고 해서 밥 먹던 도중에 어떤 때는 앞에 상대방한테 창피하니까 화장실에 잠깐 가서 헹구고 다시 와서 드신.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나 이제 그런 게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모로 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수 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사례 만나보셨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0이요. 80세시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시고 지금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위가 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위에 뼈가 없대요. 네. 근데 뼈가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내가 궁금해서. 아래쪽은 어떤 상태세요? 아래는 어떻게 이가 있어요. 전부 다 있으세요? 어금니 2개만 없지 아래는 다 있고 그러면 어금니, 위만 다 없어요.
어금니 두 개가 혹시 양쪽으로 하나씩 없으세요? 한쪽이 두 개가 없으세요? 한쪽. 한쪽. 답변 드릴게요. 네네. 그 어금니 한쪽 두 개 없는데도 사실은 최소 한 개나 두 개의 임플란트를 좀 심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경우에는 아래쪽에 앞에서 보여드린 핀을 위치시킬 수가 아마 충분히 있을 거로 보고요. 예, 궁금해하시는 이 위의 턱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뼈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 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얇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이 길이가 충분한 경우에는 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임플란트 뼈가 안 좋을 때 이 뺨에서 입술까지 폭이 적은 경우가 있고요. 이 코뼈라든가 이 구조물 때문에 입 천장으로부터 거리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송곳니 있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자리는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양쪽에 두 개씩 네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부분 틀니를 써서라도 지금보다는 한 10배 이상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뼈가 없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 길이가 됐든 폭이 됐든 한 가지 조건이 그래도 괜찮다면 사실은 위에 최소 6개에서 10개 사이의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이참에 아예 틀니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뼈가 없다고 한 원장님의 수술 경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없는 게 틀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하기 시작하신 지 10년 정도 되신 분이 뼈가 없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처럼 30년 된 사람들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풍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지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뼈가 없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까지 한 분도 해당이 안 됐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라면 완전 틀니보다는 부분 틀니를 해드리기 위해서 4개라도 아마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걸로 제 진료상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근처에 상담하실 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위에 턱 뼈 없으니까 수술 시간이 좀 길 수가 있는데 위에 아래 나눠서 하는 데보다는 위아래를 한 번에 다 수술할 병원을 찾으시고 그런 과정을 주무시는 동안 하시면 좋고 세 번째로는 어머님의 어떤 경제력과 뼈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안 되면 부분 틀니인 거고 어떤 조건이 맞는다면 이참에 아예 틀니를 벗어나서 앞서서 보여드린 분처럼 90세인데도 80세 이하로 보이는 치아가 다 있으면 뭐든지 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좀 수면 방식이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냐 네. 임플란트 수술하신 지 정말 25년 이상 됐냐 이런 상황만 확인하고 가신다면 아마 해줄 수 있는 치과 의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담하실 때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요점들 정리를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본인에게 꼭 맞는 병원 찾으셔서 임플란트 치료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여기 상도동이에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0살. 네, 네. 83세시고 지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시고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기 나이는 80인데 네네. 작년에 네. 2019년 4월 달에 담낭암 수술을 했는데도 예. 임플란트 해도 되는가 그게 궁금하고. 혹시 암 수술하신 거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따로 했죠.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예.
한 서너 달 했나 봐. 아, 예. 통상적으로는 그 마지막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하시고 예. 6개월 정도 간격만 뛰시면 임플란트 그러면 가능하세요. 그럼 작년에 했으니까. 아, 그러면 저기, 충분하세요. 또 말씀해 저기, 주세요. 무슨 이상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혈압약 안 먹었는데 혈압이 네. 200이 넘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제 요 가까운 의원에 가서 물었더니 빨리 저기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예. 가서 그 응급실에 갔더니 예. 그래 막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예. 3일 만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그래요 수술해야 된대. 아, 그러셨구나. 담간암이게 네.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전혀 이상 없는데 네. 저는 원래도 위장이 튼튼해요. 아, 네. 어려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무밥을 많이 먹어서 네. 위가 튼튼해. 네.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렇게 수술하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어머님 지금 치아가 불편하신 건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임플란트는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왼쪽에 네. 위에 거 2개를 씌웠고 예, 네네. 오른쪽에 아래 거 3개를 씌웠어요. 예. 그리고 오른쪽 위에 거는 예. 맨 안에 게 자꾸 벌어져서 네. 뭐 고기를 음식물이 먹는다든지 끼시는 뭐 거. 야채를 먹으면 자꾸 끼어고 네, 끼어가지고 점점 벌어져서 네. 밥 먹을 때도 그 벌어지니까 아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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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상태예요. 다른데 치아가 빠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시고. 아직 뭐 빠져있진 예. 않고. 아이고, 정정하셔서 좋습니다. 치아가 다 있으셔야 이 턱 관절이 편안해서 건강도 좋아지시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어 봐서요. 지금 왼쪽 위에 벌어졌다고 하시는 치아, 그 치아가 뿌리가 뼈에 얼마큼 있느냐가 이제 관점이 되는 건데 반절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치아를 무조건 살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뼈 뿌리를 덮고 있는 예전에 만들어진 그 뼈 자체가 반 이하이고 많이 움직여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빼야 되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나는 이 빼기 싫다 하시면 우리가 나무 움직이면 부목돼서 잡아주죠. 그런 식으로 맨 끝에 이하고 그 앞에 니를 그 위턱의 왼쪽에 하신 것처럼 오른쪽도 2개를 같이 묶어서 씌워 놓으면 더 이상 음식물 안 끼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음식물이 약간씩 끼는 건 상관없는데 드시기만 하면 계속 그 자리에 끼게 되면 그쪽을 자꾸 안 쓰시는 문제가 또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맨 끝에 벌어진 치아가 뼈에 잘 묻혀 있고 건강하신 경우라면 치아를 앞엔이랑 같이 2개를 깎아서 씌워주면 편안한 생활이 될 수가 있고요. 맨 끝에 이가 도저히 살릴 수 없다 판단이 되면 주무시는 동안 그 이를 빼고 임플란트 심고 주변에 뼈 이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드리면 통상적으로 4달 전후에서 치아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플란트 쪽으로 가면 더 좋아지는 이유는 이 이를 갖다가 오히려 빼냈기 때문에 음식물이 거기에 고이지 않아서 생활하시는 데는 큰 불편 없이 4개월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보시면 되고 앞서서 그 고생하셨던 암하고는 방사선 치료 그 기간이 작년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치과 치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연치아 잘 보존하시려면 잇몸에서 피만 나지 않는다면 아마 최대한 오래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네. 예, 행복한 노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좀 도와드렸고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좀 이어봤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좀 내용을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틀니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틀니를 오래 착용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 소개를 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위턱에 뼈가 없어서 질문 주셨던 네. 예, 그 어머니 경우에도 사실은 요 두 번째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세 번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일단 완전 틀니보다는 조금이라도 편해지려면 이 세 번째 자리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2개를 심어서 같은 하늘색끼리 딸깍하고 만나는 거죠. 네. 이 상태가 되면 밖에서 볼 때는 완전 틀니 똑같아요. 근데 안에서 똑단추처럼 잡고 있기 때문에 틀니는 훨씬 움직이지 않고 편안한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그 어머님께서는 이 화면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부위든 이건 죄송하지만 위턱이 아니고 아래턱 모형이라 좀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3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고정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틀니 크기가 부분 틀니도 이렇게 적어지니까 완전 틀니보다는 훨씬 편하죠. 그리고 조건이 되면 좋다고 했던 방식이 최소 6개, 10개, 8개 어떤 개수든 선택을 하시는 거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임플란트를 심는데 더 좋은 거는 이 아래턱의 경우에는 당일날 이렇게 기둥 연결해서 완성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틀니 장착하시는 분들이 앞서서 보여드린 이 3가지 영상 참조하셔서 뼈가 도저히 없든 어떤 경제적으로 조금 적게 투자하고 편하기를 원하신다면 앞에 보여드린 2개의 똑딱이 방식.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똑딱이 방식을 했을 때 이 2개에서 견디다 보니까 이 위에 구조물들이 한 3년 쓰다 보면은 자꾸 망가져서 교체하면서 네. 비용을 들이는 그런 불편감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2번째 보여드렸던 부분 틀니 방식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당연히 뼈 조건도 괜찮고 비용 여유도 있으시다면 이 맨 마지막 틀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행복한 생활이 되겠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90세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의 경우에 있어서 식사를 꼭꼭 이런 방식으로 잘 하셨기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 해소되고 영양분 섭취가 잘 됐기 때문에 90세인데도 아마 70대 후반으로 보이지 않았는가.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능성만 있다면 이런 어떤 마지막 방식을 추천드리고는 싶습니다. 네, 그래서 틀니의 불편함을 좀 완화시키기,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소개해 주셨고요. 틀니를 임플란트로 교체했던 경우 중에서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68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네. 분이고,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이분의 사연은 5년 전에 사실 치아가 여러 개 있었는데 사고에 의해서 치아를 다 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근데 문제는 겁이 났던 거예요. 주변에 임플란트하고 어떤 분들 막 고생하는 걸 보면서 나는 도저히 임플란트 못해. 그래서 처음에 틀니를 하셨는데 이 틀니의 특성상 처음 장착하시면 이게 쫙 맞아서 좋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딱딱딱딱 씹으면 치아 대 치아끼리 충격 흡수되는 거하고 틀니가 돼버리면 이 뼈에서 다 흡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흡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5년 사용하다 보니까 아래쪽 틀니가 이제 덜그닥 자꾸 움직여서 발음하시고 식사하실 때 불편해서 내원하셨던 분이고, 저는 사실 이분의 이 상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틀니를 5년 장착하셨지만 뼈 양이 길이와 폭이 특수핀 앞에서 절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분한테 선생님 차라리 불편한 틀니보다 최소 16개 위아래 8개씩 심으면 틀니 안 껴도 되는데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하시면 이렇게 절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몇 년 더 지나면 틀니 사용하면서 폭과 길이가 더 줄었을 때 이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잇몸을 절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대뜸 원장님 저 이 치과에 처음 와서 그런지 대기실에서 제가 혈압을 쟀더니 200이 넘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임플란트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주무시면서 하시면 자고 나면 수술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동안 아무래도 스트레스 역치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 상승 요인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시고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윗턱에 이렇게 상처 거의 없이 임플란트가 잘 심겨졌고 네.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아래턱에도 이렇게 심겨졌는데 가끔 또 이 위아래를 나눠서 수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술 횟수가 2번 되고 내원 횟수가 2번 되는데 주무시는 동안 이렇게 16개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끝내드리면 네. 자고 났더니 다 끝났다. 얼마나 편하십니까?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잘 쓰고 계시고 사실 이분한테도 제가 놀라웠던 거는 윗니, 아랫니 치아를 만들 때 이게 또 특수한 어떤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 앞에 턱 관절이 편안한 높이를 맞춰드렸더니 이분도 또 한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뵙게 되면 오히려 항시 그 60대 중반의 얼굴이 머물러 있는 그래서 저 자신도 젊어지기 위해서 한번 나도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볼까 이런 유혹이 생기는 네. 아주 좋은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틀니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임플란트로 바꾸시고 아주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요? 예,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인데요. 네네. 임플란트를 앞둔 환자분들이 치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숙지사항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앞서서 질문 주셨던 어머님처럼 우리 100세 시대거든요. 그러면 뼈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수술 경력이 많은 원장님, 좀 여러 가지 풍부한 지식을 가진 원장님을 근처에서 잘 만나게 된다면 틀림없이 몇 개의 임플란트를 써서라도 네. 편안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수술 전에 고려하실 상황은 혹시 골다공증 약에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 약물을 좀 끊어주시는 걸 권유드려야 되고 또 만약에 피 흐름을 좋게 하는 혈전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아스피린 같은 거죠. 최소 한 이틀 정도 끊고 수술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수술 후에 금주 금연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가 다행히 잘 끝났을 때는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는다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되고 칫솔질을 하든 식사를 하시든 어떤 과정에서 피가 난다면 빨리 가서 그 상태에서 점검을 좀 받으면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아마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 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안 좋고 할 때는 피가 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피가 나는데 바쁘니까 좀 미뤄서 며칠 뒤에 컨디션이 좋아서 가시면 치과에서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끝나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은 꼭 원장님 잘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할 겸 치과에 네. 방문하시고 세중간에 피가 난다면 반드시 그 병원이 쉬는 날만 아니라면 방문해서 그 피나는 컨디션 상태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아마 굉장히 오래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 치료법들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